네, 서울신문의 박기석입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 TF의 그 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더는 누구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국토비서관실이 간사를 맡고 있고요. 국방비서관실과 자치발전비서관실, 갈등조정비서관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런 비슷한 TF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이 TF 전체를 총괄하는 건 조금 의논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요 군공항 이전 관련 TF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OBS 최한성인데요. 비슷한 TF가 만들어질 거라는 건 이런 갈등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개입을 하시면서 조정력을 하시겠다는 의도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개입이라기보다 개입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꼭 그 중앙 정부가 힘을 좀 더 보탠다거나 대통령실이 굳이 갈등 조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제는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 가령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 이 문제처럼 좀 복합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아마 어제처럼 타운홀 미팅 형식 같은 것들이 계속이 되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청취한 다음 그래서 사회적 갈등 구조에 있어서 해결에 대통령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면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가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기보다 그런 경우 타운홀 미팅도 계속될 확률이 있고 그렇다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도의 가능성으로 보시면 맞을 듯합니다. 네. 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차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보통 이제 과거의 정권들의 사례를 보면은 장관 인사가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차관 인사가 따라오는 사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자로 모든 부처는 아니지만 오늘 지명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있는 부처들이 있는데 그 후보자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아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없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좀 그 장관들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서 좀 정책을 추진하는 수월성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방면에서 실질적인 장관 인사들과 그리고 이제 차관 인사들 검증이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발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장관 지명 후보자들과 교감이 있었냐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없었다면은 뭐 사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없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장관들도 이제 본인들과 같이 일할 차관들을 임명할 수 있지 임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이제 좀 국정과제 추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가 관가에서도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보시는지. 관가에서요? 이제 세종관가. 세종 관가에서요? 예. 어떤 부처에서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네네. 부분이고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 판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은 제가 알기로 아직 후보자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자고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는 확인해 볼 여지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단기적 대책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위가 있는지 아니면은 대통령께 보고가 올라간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확인이 된 이후에 말씀드리겠고 아마 뭐 확인이 된 이후도 뭐 관련된 그런 부처에서 혹은 관련된 처에서 먼저 브리핑이나 뭐 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확인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그 대통령께서 저번 수보 회의에서 이제 뭐 환율이나 유가 문제 언급하시면서 좀 대책 세워달라고 좀 제시도 하셨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좀 후속 조치에 대한 뭐 좀 논의가 있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경제 문제가 좀 시급한데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컨트롤 타워 격인 뭐 부총리 인선이 아직 안 됐는데 뭐 이번 주 안에 좀 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우리가 사태라고 부를 만한 좀 격변의 사건들이 있었던 시절로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나 있을 유가 변동과 그리고 전체적인 환율의 변이에 대해서 추적하고 보고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잠정적으로 위험이 좀 해소된 상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변동 사항에 있어서의 국제 변화에 대해서는 추적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오늘 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 걸로 조금 정리가 된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남은 내각에 대해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점검 중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내부적으로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은 선에서 아마 인선 발표, 내정자나 혹은 후보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 만들어지면 그때 공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 방준원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이랑 사법 시험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도 점심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어제 검토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후에 조금 후속으로 조치가 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워낙 이동 동선이 길었잖아요. 소록도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광주 오고 하는 꽤 만만치 않은 여정에서 이제 저희가 도시락 먹었습니다. 사실은 도시락 먹으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 편하게 주고받던 상황에서 그 요즘에는 판사나 검사가 되는 길이 오히려 이제 로스쿨이 더 많은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과거처럼 시험을 본다기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일테면 계층적 장벽에 갇혀서 여러모로 좀 다양한 계층이 접근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다라고 그걸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저도 누가 먼저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좀 얘기가 주제가 흘러갔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막 회의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석해 있던 전하 정책실장이나 모두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듣기로는 로펌에 들어가고 할 때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현실적 제약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들은 정보 차원에서 약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마침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제도 부활에 대한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아마 그 점심때 나눈 이야기를 환기를 하게끔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런 거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음서제 같은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으로 파악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다 정도의 의견을 밝힌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